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애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댔던 사람은 등을 돌리고 붙잡았던 것들은 하나둘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삶은 원래 괴로움으로 가득한 것이며 진짜 지혜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김지민이 엮은 석가모니 인생 수업, 석가모니가 세상에 남긴 삶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철학과 통찰로 풀어낸 책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그대로 옮겨 담은 글, 다른 하나는 저자의 시선으로 현대사회와 연결한 에세이 형식의 글입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더 편리한 혜택을 누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 과연 우리의 건강과 행복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속도가 엄청 빠른 열차를 타고 달리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창밖 풍경을 볼 수도, 다른 이들을 챙길 여유도, 또 내가 원하는 역에서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점점 커지는 것은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철학적 논리와 사유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 직장, 인간관계, 자기관리 등 현실적인 고민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인생 수업은 그런 흐름에 딱 맞는 책입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적 틀로 석가모니를 조명하고 있으니까요. 저자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에 석가모니의 자비와 연민은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그의 가르침은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삶의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남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회사, 사회, 학교, 친구, 주변 지인 등 어느 곳에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 회사에서 한 사람이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을 흉볼 수 있다. 업무 능력을 비난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떠벌릴 수도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 다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구의 약점과 실수를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있다. 회사든 학교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타인을 험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정적인 상황 속에 빠지게 하는지 본인은 모른다. 험담을 당한 주체뿐만 아니라 그 험담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신뢰를 깨트리고 업무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린다. 모두에게 불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타인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히 그 험담을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누군가의 험담을 즐긴다면 그 험담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험담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이야기는 좋게 할까? 내 이야기도 안 좋게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든다. 그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타인이 전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어디 가서 나도 험담을 당한다는 단순한 이치가 아니다. 누가 나를 험담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 자신도 누군가 험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내일은 어디 가서 내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닐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이 만든 걸까? 환경, 교육, 선택, 직업, 가정, 주변 사람들, 수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정답은 아니다. 물론 지금의 내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의 자신을 믿고 있고 긍정적인 힘이 가득한 사람은 도전하는 것에서 용기를 쉽게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건 역시 진취적일 것이다. 반면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쉽게 포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단 위축되기에 바쁘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결국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건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찾을 것이다.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맺는 주변 관계 역시 안 좋게 흘러간다. 나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된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확률이 높다. 마음은 힘이 강하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자연에게 인생을 배울 때가 많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항상 꽃을 피운다. 다시 말하자면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변화는 필연적이며 자연은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변화 없이 새로운 곳으로 갈 수는 없다. 직업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전의 직업을 버려야 새로운 직업을 취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강물이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강물을 버려야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더 큰 목표나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상태를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같은 현상을 고수하려는 집착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진정한 자유와 성취를 방해한다. 나무가 꽃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강물이 강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집착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한때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맺던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마르기 시작했다. 사과나무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늘이 참 평화롭네. 덕분에 잠깐 휴식하고 가네. 나그네의 말을 들은 사과나무는 비로소 자신이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세상에 유익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신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인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변화는 필수며 집착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한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는가? 거친 말을 하지 마라. 화가 나서 대꾸하면 화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화가 난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난다. 자신만 생각하는 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 별일 아닌 일로 연인과 다투는 상황이 싫어서 화가 난다. 일과 집을 반복하는 게 실증나서 화가 난다. 매일 공부는 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화가 난다. 화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화가 나면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사실이다.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매번 후회가 뒤따른다. 특히 사람이 화났을 때 가장 빨리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건 언어다. 거친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 거친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말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마음과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한다. 이때 언어마저 거칠게 사용하면 다시 또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킨다. 혹은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로 거친 말을 건넸기 때문에 관계가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오해가 더 생겨날 수도 있다. 말은 행동의 지침이다. 내가 뱉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을 이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만든다.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거친 말을 뱉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언어와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화가 나서 대꾸하면 분명 화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불행의 시작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불행으로 빠져든다. 10평짜리 집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문제는 요즘 세상은 비교하기 너무 좋다는 것이다. SNS의 확장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게 됐다.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가장 잘된 모습과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지 말라는 말. 그 말처럼 현실과 왜곡된 비교를 만들어내고 그 비교는 개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은 저마다의 독특함이 있다. 다 다른 환경에서 다 다른 배경과 재능으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비교는 나 자신과 하는 것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을 조장할 뿐이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해가 빛나는 시간이 있고 달이 빛나는 시간이 있듯이 말이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빛으로, 나만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이 더욱더 일어나고 몸이 상할 뿐이다. 옛날 옛적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여인은 큰 슬픔에 빠져 울부짖다가 이내 실성하고 만다.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안고 집마다 약을 구하러 다닌다. 그녀는 결국 석가모니에게까지 가서 약을 달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런 약이 있다고 답한다. 겨자씨다. 모두 깜짝 놀라는 말이었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겨자씨라니. 하지만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대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겨자씨를 찾으러 나섰다.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겨자씨는 구하기 쉬운 거였으니까. 어떤 집을 찾아가 겨자씨가 있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다음 질문을 했다. 이 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겨자씨가 있는 집은 많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다. 며칠을 돌아다녀도 똑같았다. 저희 집은 작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자기 자신만이 아님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8가지 고통에 속할 만큼 큰 일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면 부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들어지면 부서짐이 있다.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슬프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프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옛날에 한 왕이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왕 바로 옆에서 보필해 주던 중신이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은 누가 자신을 잘 보필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수많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나를 가장 잘 보필할 수 있겠는가?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하들은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온 지식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자신은 이런 사람이고 이만큼 알고 있다며 견해를 펼치며 서로를 이기려고 했었다.
시간이 지나자 신하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신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다. 왕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너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게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폐하.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을 뽑는 것도 좋지만 한번 비가 내리면 많이 내릴 것 같으니 이만 들어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혹여나 감기에라도 걸리신다면 그것만큼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은 당장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점점 먹구름으로 가득 찼지만 많은 신하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느라 곧 비가 내릴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왕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신하가 가장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옆에 두었다. 흔히 가짜라고 불리는 사람들, 허세를 부리고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끄럽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나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확신에 찬 척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조용하다.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장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용하다. 그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소리를 높여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며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 지금까지 하이스트에서 펴낸 김지민의 석가모니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가장 자주 하시던 말씀 중 하나가 집중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자. 집중, 주목! 그리고 대체로 집중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여기도 역시 집중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있던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라고 외쳐줄 선생님도 없습니다. 현실에 집중하라고 말해줄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소중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삶에 집중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